1950년 6월 일어난 한국전쟁은 1949년 6월에 미군 철수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요. 우리가 과거 35년간 일제강점기를 겪은 이유는 조선이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의 전쟁은 과거와 같이 총과 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에는 소위 말하는 하이브리드 전이라고 해서 전통적인 무력 수단은 물론이요, 그 밖에 온갖 수단까지 총동원합니다. 예를 들면 자신에게 유리한 가짜 여론을 형성하는 여론전을 하거나 가짜 뉴스, 유포나 해킹을 통한 사이버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적국의 자국의 국민을 대거 유입시켜 해당 국가를 정치적으로 장악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과거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병합할 때 무력을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크림반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러시아계임을 이용하여 그들 스스로에 의해 크림반도가 저절로 러시아에 병합되도록 투표를 유도했을 뿐이죠. 이처럼 현대는 무력 이외에도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한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아무런 유혈 사태 없이도 국가의 주권을 송두리째 빼앗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문듯합니다. 물론 명목상으로 우리는 휴전 상황인 국가입니다만 우리는 군사정권이 종식되고부터 정치, 경제, 안보 등 다방면에서 적국의 침략을 겪어왔습니다. 다만 중국이나 북한과 같은 적국의 직접적인 개입이 아니라 그들과 손잡은 정치인을 통해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예를 들자면 수도 없이 많겠으나 대표적으로 정교조에 의한 역사 왜곡 교육을 통한 현 4050 세대의 공산화, 이민정책의 수정을 통한 중국인 유입량 증가와 그들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등 자산의 국외 유출, 그리고 중국인들을 입시정책으로 우대하여 그들의 각계 전문직 진출 지원, 탈원전 정책 추진을 통한 우리나라 에너지 자립 방해와 원전 수출 경쟁력 말살, 심지어는 중국 국적의 간첩에 수사처벌 금지 법안 입법 등 모 정당 정치인들의 생김새와 이름은 언뜻 한국인들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들의 생각과 행동은 중국이나 북한과 마찬가지고요.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이 현재 정계의 요직 곳곳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 입법부와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입법부와 사법부를 장악한 간첩들은 마침내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해냅니다. 이렇게 사실상의 전쟁 상황인 우리나라에서는 좌도 잘못했지만 우도 잘못했다는 식의 팔자좋은 십선비 중도 행세를 하고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과 미국의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전장이나 마찬가지니까요.